8월 군번 1041기 황영주 일병 이호상 일병입니다. 8월 군번 김일성 이병. 군대 안에서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헌병대. 그들이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생활관 안에서는 잔혹한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병 조석봉 튀어나온 대못 앞에서 후임병을 밀치고 준호 아가리 벌려 로얄 젤리. 후임병의 입안에 침을 뱉는 가혹행위는 영내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나중에 애들한테 잘해주자. 예 알겠습니다. 조석봉 일병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가혹행위를 아프게 끌어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후임병에게 똑같이 돌려주자는 폭력의 대물림이 아니라 자기 선에서 이 순환고리가 끝나길 바라는 여린 사람이죠. 넷플릭스가 공개한 드라마 DP는 당시가 기억나 PTSD를 불러일으킨다는 반응을 얻을 만큼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으로 군대의 속살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호평은 비단 현실적인 묘사만이 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드라마 전반에 깔린 묵직한 메시지는 군을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철조망 바깥에 있는 모든 이에게도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 드라마는 평범한 사람들이 집단 속에서 폭력으로 동화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악의 평범성과도 관련이 있죠. 오늘 리뷰에서는 드라마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묵직한 메시지는 무엇인지부터 결말이 의미하는 바까지 드라마 전반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으니 아직 드라마를 감상하지 않으신 분은 시청을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 넷플릭스 드라마 DP 리뷰 시작합니다. 드라마의 제목인 DP는 군무 이탈 체포조, 그러니까 탈영한 병사들을 체포하는 일을 담당하는 보직입니다. 영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인처럼 변장을 하고 다녀야 하는 탓에 헌병대 내에서는 소위 꿀보직으로 통하는 곳이죠. 준호는 군탈 담당관과의 의례적인 상담을 하던 중에 남다른 눈썰미를 보여줍니다. 내 양말 무슨 색깔이야? 회색 체크무늬입니다. 탈영병들은 신분증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룸사롱 웨이터 같은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붙잡지 못해서 골머리를 썩히던 탈영병에 관해서도 날카로운 추리를 보여주죠. 어제 네 말 맞더라. 걔 웨이터였어. 너 DP 할래? 그렇게 준호는 단숨에 모두가 선망하는 DP 보직을 제안받습니다. 이제 준호의 DP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총 6부작으로 제작된 이번 시즌에는 4명의 탈영병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건 역시 조석봉 일병의 이야기입니다. 조석봉 일병은 영화 내내 잔혹한 가혹행위를 받습니다. 라이터로 음모를 태우거나 선임병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강요하죠. 아픔 없는 교훈엔 의미가 없지. 그런데도 그는 아픔을 오롯이 끌어안습니다. 폭력의 대물림을 자기 선에서 끊으려는 거죠. 어쨌든 당장은 황장수와 방관자들의 폭력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어떻게 돌아가긴요? 잘만 돌아가지요.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준호를 구원하는 건 같은 DP이자 아버지 군번인 호열입니다. 호열은 뱀처럼 유연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황뱀, 이제 말년 아니십니까? 집에 갈 양반이 왜 아직도 실세놀이 하고 계십니까? 군번은 낮지만 황장수의 기세에 결코 꺾이지 않는 호열은 준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네 위, 내 밑으로 다 생활관 뒤로 짚어. 얼마 전의 다짐과 달리 석봉은 어느새 폭력으로 물들었습니다. 황장수가 하던 것처럼 폭력을 가하는데 하필 그 장면을 황장수에게 들키고 말죠. 말년이라 몸 좀 차리고 있을랬더만. 이번에는 석봉과 함께 있던 준호에게 불똥이 튀고 묵힌 감정을 폭력으로 풀려는 순간 호열이 등장합니다. 그래 오늘 뒤져보. 개시도 새끼가 고참들 알기를 이미 조수로 알고 있어. 역시 뱀처럼 유연한 호열은 준호가 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연기하고 황장수와 방관자들도 웃으면서 자리를 뜹니다. 너는 고참이 새끼야! 박사 똑바로 이거 깨물어! 하지만 조석봉은 혼자였죠. 홀로 남은 조석봉을 클로즈업한 이 컷은 상징적입니다. 준호가 호열이라는 조력자를 얻은 상대적으로 운이 좋은 케이스라면 석봉은 세상 어디에도 재편이 없는 거죠. 석봉의 광기는 이 컷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심심한데 대공포 발사쇼나 보자. 자꾸 해야 늘지. 위병소 근무 중 또다시 가혹행위를 당하는 석봉. 그는 예견한 것처럼
광기를 폭발합니다. 이성의 끈을 놓친 석봉은 그 길로 군의 경계선을 넘고 이 모든 비극을 낳고 전역한 황장수를 찾아 떠납니다. 좋은 추억도 족같은 기억도 다 털자. 자신의 과오를 단 한마디로 부정해버리는 황장수의 무책임한 태도. 석봉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근원을 처단하기 위해 떠나는 석봉. 그럼 그를 붙잡아야 하는 운명을 짊어진 두 DP 병사들.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군대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의 훈련 기간으로 강력한 지휘 체계를 형성하는 독특한 집단입니다. 드라마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특성과도 맞닿아 있죠. DP의 메인 포스터입니다. 민간인 복장과 군복을 입은 사진이 절묘하게 맞붙은 모양새입니다. 영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DP를 묘사한 거겠지만 저는 이 포스터가 악의 평범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언급한 개념입니다. 나치가 자행한 홀로코스트는 광신도가 아니라 상부의 명령에 순응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죠. 드라마 초반에 잠깐 등장하는 윤일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임병이 앞장섰고 후임병들이 동조하면서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졌죠. 군대라는 조직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상명하복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악의 평범성 사례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드라마는 헌병대장 천용덕 중령을 내세워서 이 개념을 공고히 합니다. 에피소드 제목에서도 언급하지만 조석봉을 군견에 비유하죠. 대장은 특임대를 출동시키고 군견을 사냥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특임대원들도 똑같은 기관병일 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명령을 거스를 권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군대는 명령이라는 참 쉬운 약속으로 폭력의 대물림, 그 순환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평범했던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왜 폭력적으로 변하는 걸까요? 위병소합 경계선은 군대와 사회를 구분짓는 최후의 관문입니다. 군대는 이 선을 경계로 군인과 탈영병을 규정하죠. 철조망 안의 군인에게는 모두 동일한 군복과 계급을 제공합니다. 상하 관계를 규정하고 폭력까지 묵인할 수 있는 이 계급이라는 권력은 단지 시간만 흐르면 얻을 수 있는 훈장입니다. 이 무책임한 껍데기는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기도 악의 근원이기도 하죠. 문제는 누군가 정해놓은 군인상입니다. 부대에 신병이 전입을 오면 며칠간 평가에 들어가죠. 평가의 기준은 철저히 노동의 효율성에 근거합니다. 그 틀에 꼭 맞는 사람은 소위 A급, 모자라거나 어설픈 사람은 패급이라는 꼬리표를 얻습니다. 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심한 경우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조석봉 일병도 악의 평범성을 증명하고 폭력의 순환고리에 탑승합니다. 황장수를 처단하는 폭력의 질주가 시작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석봉의 광기가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복수가 전혀 통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복수는 마치 가시가 안쪽을 향하는 선인장과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황장수를 향하는 칼날이지만 정작 파괴되는 것은 조석봉 자신이죠. 죽인다고 복수가 아니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반성할 것 같냐? 군탈 담당관의 말대로 석봉의 방식은 올바른 복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석봉은 누가 봐도 선한 인물입니다. 폭력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영창에 갇힌 준호에게 초코파이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불보듯 뻔한 파멸의 길로 들어서니 복수는 더 이상 복수가 아니게 됩니다. 군대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 한데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장수처럼 밀림의 왕으로 군림하는 자도, 한우열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도 있기 마련이죠. 그곳에서 탈영은 중한 범죄입니다.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 탈출했기 때문일까요? 정작 그들의 상처에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그들의 탈영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탈영이 그들에게는 최후의 보루임을 설명하죠. 더 이상 숨 쉴 공간이 없어서 살기 위해 도피하는 것임을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세 번째 탈영병 치도는 그런 면에서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호열이 그를 보내주는 걸 보면 DP는 어쩌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가혹행위의 끝에서 푹신한 완충지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는 시즌2의 여지를 남기며 의미심장하게 마무리합니다. 앞서 두 개의 대열에 서 있던 병사들이 우측으로 전진하고 자연스럽게 대열에서 탈락한 준호는 반대 방향을 향하죠.
직관적으로 보면 앵글 밖에서 그를 부르는 목소리, 안준호, 안 오고 뭐해? 군탈 담당관입니다. 두 번째 시즌에서도 여전히 DP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남기죠. 하지만 장면으로 전하는 메타포에 주목해야겠죠. 준호 앞에 서 있던 두 대열은 부조리를 지켜보기만 했던 방관자들입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것은 준호도 방관자가 된다는 의미겠죠. 역시 준호는 반대편을 향하고 베레모를 벗어던집니다. 군인에게 모자는 의미가 참 큽니다. 영내에서 베레모를 벗는다는 것은 금기 같은 일이죠. 홀로 떨어진 준호의 이 행동은 군대가 강제하는 모든 관습과 억압을 벗어던진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첫 화의 한 장면을 보시죠. 이 장면은 준호의 군 생활에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 역시도 방관하다가 억울한 인명 한 명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관의 길로 내몰았던 선임병 성우를 무차별 폭행하죠. 여기서 돋보이는 연출이 있습니다. 짧은 몽타주 기법으로 성우의 얼굴과 준호의 얼굴이 교차 편집되죠. 이 장면은 준호의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군대에서 방관자가 되느니 차라리 스스로를 파괴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죠. 준호에게 그날의 기억은 문신처럼 새겨졌을 거고 두 번째 시즌에서도 그 의지는 이어질 겁니다. 군대가 갖는 폭력성의 실체를 파고든 드라마 DP의 결말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만한 리뷰 마칩니다.